그래서 내가 왕홍이 되고 싶다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뭔가 계정을 열어서 시작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잘 맞는 플랫폼을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중국에서 SNS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중국은 중국 자국의 SNS들을 쓰긴 하지만 중국 내에서 그런 한국으로 치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몇 개가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실 건데요. 일단 웨이보라고 하는 플랫폼은 약간 페이스북이나 그런 네이버 블로그 같은 성격을 띠고 있죠. 영상, 이미지, 뭐 텍스트 컨텐츠 다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고, 웨이보가 워낙 오래된 약간 전통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아직도 뭐 웨이보를 보나, 아직도 이걸 쓰나 라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인 경우엔 웨이보에 팔로워가 얼만큼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판단한다거나, 뭐 브랜드인 경우에도 웨이보 안에 얼마나 이제 누적되어 있는 양이 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향력을 판단한다거나, 그래도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분야에 있어서 웨이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도의 차이지 또 일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절대적이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가 그렇게 크게 힘을 발휘하지 않는 어떤 인터넷 온라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플랫폼 안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조금 더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보에 뭐 공식 채널이 있어서 거기에 새로운 포스팅이 하루에 얼만큼씩 올라오고 어느 정도의 누적 포스팅량과 팬을 갖고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보를 하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이제 완전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엔 또인, 그리고 콰이쇼라고 하는 플랫폼은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 없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 또인, 콰이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처음에 중국인들한테 들었을 때 한국어로 뭐라고 이런 플랫폼을 설명해야 될지가 참 애매했어요. 지금은 물론 틱톡이 있어서 틱톡이에요, 원래 틱톡의 원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아시지만, 또인 콰이쇼 사실은 쇼트클립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거는 원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건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중국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視頻이라는 양식 자체가 뭔가 빠르게 넘기기 좋아하고 막 긴 글이나 복잡한 설명보단 직관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있었던 중국에서 이게 발달이 된 부분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내 성격에 따라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장기, 뭐 끼에 따라서 또인이나 콰이쇼 같은 쇼트클립 플랫폼을 선택하시면 뭐 요즘에 밈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일한 동작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패턴을 따라해서 뭐 뭔가 이제 하나의 사회적 유행어가 되는 그런 밈 같은 것들, 뭔가 재능이 있고 끼가 있고 좀 보여줄 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런 쇼트클립 플랫폼이 굉장히 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으로는 샤오슈는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드북이라고 하죠. 특히나 뷰티 업계, 패션 업계에서는 거의 마케팅에 있어서 꼭 놓치지 않아야 하는 플랫폼이다 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한 재작년인가 작년쯤에 이 샤오슈 포스팅이 네, 샤오슈 포스팅이 타오바오 쪽에 제품 상생 페이지에 앞으로 링크가 될 예정이다 라는 뉴스가 한번 떠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 때문에 한국에서도 앞으로 중국의 제품 마케팅을 할 때는 꼭 샤오슈라는 거를 하고 그런 링크들이 그 타오바오 페이지 내에서 상품의 어떤 구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어떤 뉴스가 돌아서 그 당시에 또 한국에 이 샤오슈가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런 기능이 구현이 되지는 않았지만 쩐쩐님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샤오슈는 약간 뷰티계의 인스타그램 이라고 볼 수 있고,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안녕하세요,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좀 행사하는 그런 이제 어플, SNS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미용이나 패션이나 뭐 이제 카페 투어라던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테마를 위주로, 최근에는 육아 쪽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엄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 혹은 그런 브랜드 사시라면 샤오슈를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빌리빌리
한국은 사실은 쇼트클립보다는 5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유튜브 영상이 조금 더 대세이기는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워낙 땅이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한국의 20배 이상이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그런 약간 긴 시간의 동영상의 수요가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부분이 바로 이 빌리빌리 쪽입니다. 빌리빌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유튜브, 요쿠, 두도 같은 그런 스트리밍 쪽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런 플랫폼들은 꼭 하나만 선택하세요 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2개, 3개 정도를 같이 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콘텐츠 제작이 어차피 한번 들어가면 길이의 차이는 다 편집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해서 뭐 다양하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신 테마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플랫폼이 있다라는 걸 일단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NS다, 뭐 아니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뭐 웨이보, 도잉, 콰이쇼, 샤홍슈, 빌리빌리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약간은 다른 성격이지만 그래도 또 왕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창구 중에 하나가 바로 타오바오입니다. 그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SNS보다는 완전하게 쇼핑몰 플랫폼이죠. 그래서 타오바오에서 생방송을 할 때, 그래서 타오바오를 할 때는 사실은 어떤 개인의 개인의 역량보다는 내가 어떤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어떤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 콘텐츠 제작 혹은 기획 이런 것들보다는 좀 쇼호스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분명한 건 어떤 자신의 캐릭터를 구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경우에 팔로워를 모을 수 있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전시엔이라고 하는 현금으로 변환하는 능력,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유량과 파워, 플로우와 파워를 현금으로 변환하는 능력에 굉장히 강한 플랫폼이 바로 타오바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중국 현지의 그런 플랫폼들 중에 본인에게 적합한 거를 잘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왕홍이 되고 싶다라는 분들, 첫 번째로 중국어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 꾸준히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맞는 플랫폼을 선택한다. 사진에 강한 스타일이다 하면은 이제 영상보다는 포토 쪽으로 하셔도 되고, 나는 글발이 좀 좋다 하면은 뭐 이제 웨이보 같은 곳에서 약간 텍스트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하셔도 좋고, 나는 영상, 뭐 할 말이 많아, 나는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많아 하면은 뭐 빌리빌리, 혹은 나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시선을 확 사로잡는 뭔가가 있다 하면은 뭐 쇼트클립 플랫폼 쪽으로 활동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콘텐츠 생성에 들어가야겠죠. 사실은 콘텐츠를 먼저 제작하고 그 콘텐츠의 특성에 맞춰서 플랫폼을 결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플랫폼을 결정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거는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의 차이지 정답은 없어요. 저는 그냥 이런 것들을 체크하세요 라는 거지, 요거는 이제 본인이 활동하고 싶으신 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를 생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왕호 활동을 할 때 물론 저희가 외국인 신분으로 어떤 계정을 만들어서 꾸준히 활동을 해서 팔로우를 쌓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찌고라고 하는 그런 MCN 회사 같은 곳에 처음부터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사실은 너무너무 편하고 좋죠. 하지만 이제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런 MCN, 중국의 MCN 회사 그 찌고우와 계약을 해서合作关系로 일을 하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 어떤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이거나 뭐 연예인이거나 하지 않은 이상 사실 중국의 회사들의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어필해서 바로 계약의 단계로 가는 것들이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쪽으로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레퍼런스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중국에서 활동할 한국인 왕들을 찾을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기존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나,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냐를 파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콘텐츠를 약간 쌓아놓은 상태에서 에이전시에 연락을 받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 오디션을 보더라도 뭔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왕홍이나 어떤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
분이라면 꼭 처음부터 어떤 회사와 합작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스스로라도 이런 작업들을 해놓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끼가 많다, 재능이 정말 많다, 노래를 잘한다, 혹은 뭐 춤을 잘 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더 유리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너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고 시선을 끌고 싶어도 그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재능이 있고 끼가 있으신 분들이 저는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셔도, 어떤 플랫폼을 활동을 하셔도 그렇게 재능이 있는 분들은 일단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하죠. 그런 뭔가 뭐 여행에 관련된 거라던가 뭐 화장품에 관련된 거라던가 테마에 상관없이 일단 재능이 있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작업을 하시더라도 에너지가 넘쳐요. 항상 파워풀해요, 되게. 그런 것들이 콘텐츠 안에 다 녹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단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소정의 작업, 아주 성의 있는 정도의 작업은 꼭 먼저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이미 그런 플랫폼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에서 이미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혹은 내가 중국에서도 이 컨텐츠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 너무 좋죠. 이미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 제작해놓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알맞은 플랫폼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참 이게 말은 쉬운데 또 그런 맛을 다 살리고, 또 이런 내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컨텐츠가 중국인들에게 어필이 된다라는 법도 사실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런 플랫폼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도 이거를 중국 플랫폼에 업데이트 할 때는 조금 더 현지화를 하는 작업을 하신 후에 업데이트를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예전에 중국 MCN 회사들이 찾는 그런 한국인 왕호 섭외 업무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벌써 한 1년 반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전?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저도 이 분야에 대해 너무 잘 몰랐고 무조건 끼가 있는 분들을 찾아야 되고 한국에서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서의 인플루언서들을 찾아서 미팅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좀 오히려 그런 분들일수록 수요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이유가, 이미 한국에서 되게 잘 되고 있고 콘텐츠의 어떤 캐릭터가 정확하게 정해진 상황에서 본인이 원해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제가 오히려 요청을 해서 중국 활동을 권해드리는 그런 방법들은 그렇게 성사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나는 한국에서는 막 엄청난, 내가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중국에 대해 뜻이 있고 언어가 되고 뭔가 중국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컨텐츠들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컨텐츠 안에 녹아져서 보였고, 그리고 중국 회사에 혹은 중국인들에게 어필을 할 때도 훨씬 더 장점으로 작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거나 뭐 어떤 특정 플랫폼에서 팔로워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더 유리한 점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다 중국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 모든 해외 마케팅과 해외 작업은 반드시 어떤 일정 수준의 현지화 작업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한 줄의 번역을 하더라도 정말 그 내용을 맛을 잘 살리고 현지인들이 들었을 때 느낌이 잘 오는 그런 번역이 되는 게 사실은 아주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하지만 저희는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재은 씨 얘기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꾸준하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한국인이고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 완벽하게 중국에서 정말 작정을 해서 하는 사람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어떤 합작으로 가는 단계에 초석이 된다거나 혹은 다른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오퍼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또 너무 팔로워가 없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콘텐츠 생성을 꾸준히 하시는 게 반드시 언젠가는 도움이 되는 날이 오니까 그런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콘텐츠까지 이제 만들면서 꾸준히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그 계정 안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샤오홍슈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업체들의 제안을 받게 됐어요. 이런 제품 이렇게 포스팅 해봐주세요. 뭐 심지어는 비용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제 한국에서도 SNS 플랫폼 활동을 하면 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역으로 제안을 받는 것들,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삶이 흘러갈지 몰라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쵸, 현지화의 영상 만들기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모든 해외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현지화 영상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경험을 얘기해드리면은, 일단 저는 꼭 그런 중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에게 검수를 좀 받습니다. 이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맞아요. 지금 되게 로사님께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내가 뷰티면 뷰티,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이면 음식, 여행이면 여행, 정해진 한 가지 테마를 꾸준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야 돼요. 일단 지금 중국 플랫폼 내에서 어떤 그냥 밈 같은 쇼트 클립이 아닌 이상 내용이 없고 어떤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컨텐츠들은 이미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뭔가 내가 이걸 봤을 때 느끼는 거라던가 얻어갈 수 있는 정보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현지인의 검수를 한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문장이나 말을 완벽하게 쓰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한국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게 그게 더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틀린 말을 교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나 혹은 뭐 요즘 유행하는 재미있는 말들을 좀 더 삽입할 수 있는 게 없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지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특히 틱톡 같은 것들, 도인 같은 거는 이렇게 그때그때 시즌 유행하는 음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음악에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이 연예인이 했던 어떤 동작을 따라하는 게 유행이야, 막 이런 정보들 있죠. 그런 것들은 좀 현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참고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